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20회 실무시험 풀이입니다. 자, 회사 이름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를 이용하셔서 신규 거래처 추가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들어갈게요. 자,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클릭을 해주시고 거래처 코드는 3000. 자, 그 다음에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증 보면서 입력할게요. 주 80전자. 유형은 1번 매출 잡아주시고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 김8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업태, 제조, 종목은 전자제품.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직접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우편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타이핑하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오타 없이 입력 잘 해주시고요.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하시오. 자, 지금 코드는 814번이고요.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이 두 가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 주시고요. 자, 800번대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814번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간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과 F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찾기가 뜰 거예요. 그래서 814 입력하시면 통신비 바로 찾아줄 겁니다. 자, 현금 적요 5번, 핸드폰 요금, 현금 납부. 자, 그 다음에 대체 적요 3번, 인터넷 요금 미지급. 오타 없이 입력해 주시고 종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전기분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을 참고해서 다음 메뉴에 수정 입력하시오. 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죠. 자, 하단에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 주시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에서 외상 매출금 클릭. 세율 상사 250 바꿔주시고 하나 상사는 390, 합계 640 맞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클릭해 주시고요. 금호 철물은 130, 청도 철물은 220 수정해 주시고 하단의 합계는 350만원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자,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외상 매입금 결제하기 위해 이체한 보통 예금 596만 7천원,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럼 프로그램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바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빠르게 시험지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옮겨 적는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자, 채권과 채무에는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되죠. 3일 유통 걸어주고. 자, 596만 7천원에 1,000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596만 6천원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1,000원은 송금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 800번대 판관비로 잡아주고요. 1,000원.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보통예금에서 596만 7천원 수수료 1,000원 포함해서 이체가 된 거예요. 자, 다음 2번. 받으러옴 1,000만원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했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우리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먼저 써야 되죠? 근데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저는 재무상태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날짜는 8월 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12월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받으러음 하단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이 있죠. 잔액이 충분해요. 그럼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날짜 바꿀게요. 8월 1일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자, 111번 선택해 주셔야 되죠. 1,000만 원. 대변에 받으러음. 자, 받으러음 적어주고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잔액만큼 써주고 혹시나 잔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로 써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3번. 자, 판매 전시에 참가를 위한 출장 후 정산 내역입니다.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50만 원이고요. 부족액 15만 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50만 원 지출했는데 15만 원 더 쓰고 왔나 봐요. 그러면 전체가 65만 원이죠. 9월 1일 출장비 인출할 때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그럼 35만 원, 12만 원, 18만 원 쓰고 왔다. 그럼 날짜는 9월 30일 바꿔주고요. 여비교통비죠. 출장비는 여비교통비.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65만 원. 자, 대변에는 가지급금 정리하시면 돼요. 가지급금 정리. 50만 원. 나머지 15만 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대요. 현금 15만 원. 자, 4번. 토지 취득했고요.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 자, 10만 주가 있고 액면 금액은 5천 원이래요.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액은 5억 원이다. 자, 우리 토지 취득할 때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를 저희가 현물 출자라고 하죠. 현물 출자일 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공정가치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월 2일 차변에 토지 적어주고요. 토지의 공정가치 5억 원으로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자본금 회계 처리해주고 5억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토지의 공정가치랑 주식 발행 금액이랑 동일하죠. 그죠? 액면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메뉴 계정 과목이 나오지 않았죠. 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자산이랑 주식이랑 교환했다 라는 거는 현물 출자라고 해요.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일 때 일단 취득한 자산 있죠?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첫 번째.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시면 됩니다. 공정가치. 자, 그런데 만약에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해주시면 돼요. 발행금액입니다. 발행금액. 네, 보편적으로 시험에서는 한 가지만 나오긴 해요. 뭐 공정가치다 아니면 발행금액이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취득가액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외상매입금 5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어음 발행에서 지급했고, 지급어음이죠. 잔액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자, 날짜 바꿔볼게요. 11월 13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죠. 창설 500. 자, 이 중에서 400은 지급어음,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고요. 지급어음도 마찬가지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창설로 400. 나머지는 보통 예금. 자, 다음 6번 볼게요.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해약하고 해약 금액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천 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 자, 저희가 정기예금 3천만 원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정기예금에 이자 수익까지 들어왔죠? 자, 그럼 2개 더해주시면 3,120인데 이자 수익 발생하면 세금 떼고 들어와요. 그 세금 뗀 금액이 18만 4,800원이고요. 선납 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 바꿔볼게요. 12월 19일. 일단 차변부터 정기예금. 차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3,100, 15,200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미리 납부한 거 선납 세금이고요. 세금 미리 납부하면 자산이죠. 자산 증가 자리에 18만 4,800원. 자, 이제 대변 정기예금 만기가 되었고요. 자산 감소 3천만 원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으로 120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저희 시험에 원천징수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세금 납부했다 그러면 선납 세금으로 잡아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둔 게 있다 그러면 예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우리 회사 직원들 급여 주면서 직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그럴 때에는 예수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1번. 제품을 현금 판매했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어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빙이 없죠? 증빙이 없을 때에는 건별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14번 건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입력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요. 자, 우리 부가세 입력할 때에는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현금 영수증 없으면 건별로 입력하셔야 돼요. 7월 31일 유형 14번 건별 제품 매출로 입력할게요. 22,000원. 자, 거래처는 지금 현재 없죠? 넘어가시고 분계는 현금이니까 1번 현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해서 현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2번 원재료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54번 과세로 잡아주셔야겠죠. 대금 중 1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요. 그럼 지급어음 나머지는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외상매입금으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그럼 날짜 바꿔볼게요. 8월 25일. 유형은 54번 과세. 51번이죠. 51번 과세. 원재료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200에 부가세 20. 거래처는 웅비제철. 전자 1번 여체크,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은 자동으로 분계 다 되었고요. 돈 지급한 것만 고쳐주시면 되죠. 지급 어음 100만 원,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다음 3번 기계장치를 천안중고에 매각했대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과세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천안중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겠죠? 받으러음으로 분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받으러음은 언제만 해주셔야 돼요? 받으러음은 제품 매출했거나 상품 매출했을 때, 그러니까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다면 받으러음으로 분계가 가능한데 지금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한 거예요. 재고자산 아니죠? 이럴 때에는 미수금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0월 7일. 그러니까 알면서도 많이 틀리긴 하죠.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과세로 잡아주시고요. 기계장치 매각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천안 중고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은 100만 원 그대로 두시고요. 대변에 기계장치를 처분했죠. 그래서 기계장치 잡아주고, 기계장치는 취득 원가가 7천만 원짜리죠. 그 다음 기계장치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207번으로 선택 6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돈 받은 거 적어 주시는데 약소거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잡아주시고, 자, 돈은 공급가액의 부가세 1,100만 원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대차 차익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발생하지 않죠. 자, 왜 발생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액 나오죠. 장부가액이 1,000만 원짜리고요. 저희는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죠? 100만 원은 부가세예요. 부가세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죠.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받고 팔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4번. 승용차를 취득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대요. 자, 승용차 나오면 CC 잘 보셔야겠죠? 자, 1000cc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51번 과세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월 5일 51번 과세 승용차 취득했고요. 2,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 기아자동차 걸어주고, 전자의 여체크,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적어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그래서 1000cc 잘 보셔야 됩니다. 5번, 공장 신축을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건물이랑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을 했고요. 기존 건물은 즉시 철거하였으며,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한꺼번에 취득을 했는데 건물은 취득하자마자 철거했대요. 자, 이러한 경우는 이 건물을 토지의 취득 원가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다음과 같이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하고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가세 공제 불가능하죠. 토지, 면세, 그 다음에 1000cc 초과하는 거, 그리고 뭐 접대 명목이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부분들 다 공제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54번 불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날짜 12월 5일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54 불공. 자, 토지 취득이라고 적을게요. 공급가액은 500, 부가세 50, 그 다음에 성호. 전자예요 체크해 주시고요. 불공제 사유. 자, 불공제 사유들 쭉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확인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 자, 차변에 토지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토지.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체했다라고 했죠. 보통예금. 자, 6번. 자, 제품 공급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했대요. 대금은 단 한 달 뒤에 받기로 하다. 자, 제품 매출했고 부가세 있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그러면 11번 과세 잡아주시면 되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2월 20일 11번 매출과세 제품 매출. 자, 공급가액은 5,000, 부가세 500. 거래처 잡아주시고요. 전자예요 체크, 분계는 2번 외상. 자, 외상으로 잡아주시면 외상 매출금 자동으로 분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4번은 이미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입력된 내용이 틀렸으니까 우리 보고 이제 바꿔보라는 거죠. 제조부 직원들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우리 확정급여형은 회계 처리하실 때 퇴직, 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해주시면 되죠. 퇴직급여. 자, 그러면 일반 전표 한번 볼게요. 부가세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반 전표로 들어가야 될지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야 될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그냥 둘 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퇴직급여로 잡혀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바꿔주시면 해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직원 결혼 축의금으로 현금 10만원 지급한 것을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복리후생비로 바꿔줘야겠죠? 11월 6일 바꿔주시고 기업 업무 추진비를 복리후생비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결산 시 재고조사를 실시했고요. 장부상 영업부 소모품 200만원 중에 미사용액은 35만원이다. 자,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미사용액이죠. 그런데 35만원이 남았대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200만원 빼기 35만원 165만원만큼은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사용한 만큼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 영업부니까 판관비로, 대변에는 사용한 만큼 자산 감소 시켜야겠죠. 소모품 자산 감소.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로 등록할게요. 자, 12월 31일 사용한 만큼 소모품비 비용으로 잡아주시고요. 800번대 135만원. 자, 대변에는 사용한 만큼 자산 감소시켜 줘야겠죠. 소모품으로 135만원. 자, 그 다음 2번.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결산 분계를 하라고 합니다. 공제세액은 자비익,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정 과목 사용할 것. 자, 공급가액 부가세 있죠? 저희는 부가세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12월 31일이고요. 차변에 우리 부가세 예수금부터 정리할게요. 자,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매출세액부터 부채 감소 170 정리.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로 또 정리 120. 자,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은 50만원 납부를 해야 되는데 2만원을 공제해 줬대요. 자, 공제세액은 자비익이죠? 대변의 자비익으로 2만원 잡아주면 48만원만 납부를 하시면 되겠고 48만원은 미지급 세금 부채로 잡아주시면 돼요. 48만원. 자, 그럼 48만원 미지급 세금 이거 언제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이기 확정 부가세는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48만원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 50만원이고요. 감가상각비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우리 영업권이다 라고 했을 때 직접 분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 결산 반영하셔도 되는데 저는 둘 다 알려드릴게요. 자, 수동으로 직접 분계를 하겠다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로 50만원 잡아주고요. 대변에는 영업권으로 잡아주셔야겠죠. 자산 감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도 정답이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결산 자료 입력 있죠. 나는 직접 분계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영업권을 찾습니다. 영업권에다가 50만원 적어주고
전표 추가 눌러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만 하셔야 돼요. 자동 결산에서 5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본인이 직접 차변, 대변 분계하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둘 다 하면 중복으로 들어가니까 오답 처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본인이 편한 대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6번은 장부조회죠. 1월부터 3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물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장부가 굉장히 많죠. 저는 총계정 원장 들어가 볼게요. 총계정 원장. 자, 총계정 원장은 자, 엔터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원재료 자, 원재료 이렇게 들어가시면 1월, 2월, 3월 이렇게 월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더하시거나 합계해서 전기 2월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들어오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일개표, 월개표에 들어가셔도 무방해요. 자, 저는 월개표 클릭할게요. 일자까지는 넣기 싫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자, 들어와 주시고 원재료 있죠. 합계를 보시면은 1억 5,715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일개표에 들어오셔도 되고 월개표 들어가셔도 되고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도 되고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도 돼요. 자, 157, 159 자, 다음 2번 상반기 중 제조원가 항목에 차량 유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금액을 각각 기재하시오. 자,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이렇게 물으면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야 되죠. 자, 1월부터 6월까지로 바꿔주시고 차량 유지비 제조원가 500번대로 검색. 자,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은 3월이죠. 자, 금액까지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 파악해 주셔야 되죠. 3월이고 511 자, 그 다음에 3번 4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된 세액은 얼마인가? 자, 저는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넣어주시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16번에 있죠. 부가세를 물었기 때문에 60만 원을 정답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문제 푸실 때 세액을 물었는지 아니면 금액을 물었는지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산회계 1급 다 풀어봤고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시험 합격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